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사단 경남지역단과 포교 원력 결집을 위해 지혜의 숲길 창원 용지 호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2시간 정도 걸으며 명상수행도 체험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희망날의 장애인복지관이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개비 캠페인도 진행하며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사찰 불단 일제조사와 고승진영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가 각각 발간됐습니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 기록이 처음 발견돼 주목됩니다. 지공화상과 나홍화상, 무학대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달해제가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범종불사도 회항하며 최대 가람이었던 회암사지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길을 걸으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은 지혜를 기르는 중요한 불교 수행 방법 중 하나죠. 순례가 다시 주목받는 시대,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사단 경남지역단과 창원 용지호수 지혜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봉온사에서 보호의 길을 걸으며 포교 원력을 다졌던 포교사들이 올해 2번째 순례로 창원 용지공원 일대를 돌며 지혜의 숲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500여 명은 16일 창원시청 인근에 자리한 용지문화공원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원력 결집을 위해 개발 중인 지혜의 숲길, 창원 용지 호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포교 원력에 전원 스위치를 켠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전법 오늘 슬로건으로 전국 봄말사 인근 48개 순례 코스를 만들고 있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경남 불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혜의 숲길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내빈 여러분과 또 오늘 함께하신 포교사단 여러분 이렇게 이날 순례는 용지 문화공원을 출발해 봉축탑이 세워진 창원광장을 지나 창원 가로수길, 용지 호수 공원 등을 걸어 총 5km,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비록 가슴엔 무거운 달았지만 포교 원력이 넘치는 참가자들은 창원 도심을 걸으며 시민들과 눈빛으로 소통합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계기 붐비는 용지 호수에서는 포교부장 선업스님의 지도로 명상 수행을 체험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순례길을 걷는 이들은 포교가 산중과 도심,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놓쳐서는 안 될 화두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전 단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단원들을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무탈하게 잘 또 회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48개 지혜의 길을 차례로 순례하며 걷기 명상과 순례 문화 확산을 준비 중인 포교원과 포교사단의 큰 원력은 용지 호수의 길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내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혀가자는 취지인데요. 매년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이 돌고 있는 산책로에 4.2km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반 대회처럼 빠르게 도착점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장애인 에티켓 등 인식 제고를 위해 걷는 대회입니다.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지역 유관 기관들이 함께해 일반 시민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요. 이러한 걷기 대회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날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참가자들이 4.2km의 거리를 걷고 돌아오면 완주 인증 지점에서 SNS 업로드를 위한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걷기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장애인의 날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캠페인까지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애인의 날에만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가지고 그 뒤엔 다시 무관심해진다라는 슬로건이 생각이 났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인식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일환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바람의 빛깔 바람개비 캠페인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공무원 등 지역사회 기관 17곳과 지역 주민 59명이 참여해 바람개비 1000여 개를 만들어 날개 하나하나마다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희망날의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식 개선 목적은 바람개비 이미지화입니다. 이의 바람으로 공감의 꽃을 피우기 위한 장애인권 캠페인 바람의 빛깔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공감, 배려, 따스한 마음이라는 바람의 빛깔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람개비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걷는 산책로에 설치된 연등과 함께 도시를 수놓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와 고승진영 정밀조사의 지난해 결과 보고서가 각각 발간됐습니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 기록이 처음 발견돼 주목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단은 불상을 봉안한다는 종교적 상징성과 높은 목공예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다른 문화재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목재라는 특성 때문에 화재, 습기, 충해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합니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사찰 불단들의 인문학적, 과학적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보 양산 통도사 대웅전, 보물 순천 정해사 대웅전 등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1개 사찰의 불단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통도사 대웅전 불단 내부에서 조성 관련 기록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웅전 중건, 불단 제작의 정확한 시기와 참여 인명 기록을 발견하면서 역사적 기록이 부족했던 통도사 대웅전 중건 사실을 보완했습니다. 우은진이 스님이라는 스님이 1645년 그 불단을 제작하면서 내용과 관련 그 스님들 장인, 동참자, 시주한 분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도사 대웅전 중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진영 역시 불단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로서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해 유실과 훼손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에 화기, 묵서 등을 탈초 번역하는 인문학 조사와 함께 손상 현황을 파악하는 보존과학 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번에 첫 보고서가 발간된 고승 진영 정밀조사는 광주, 전남, 경남 지역의 347점의 진영에 대한 결과가 수록됐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진영이 제작 연대, 도상의 특수성, 희소성 등을 이유로 중요성이 인정됐습니다. 두 기관은 자료를 축적해 보수 보존 처리에 활용하고 중요한 진영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진영들 중에 일부 이제 훼손된 부분 밝혀내고 또 그걸 수리하고 또 거기 화기 큰 스님의 그 찬을 밝힘으로 해서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또 우리 문중별로 본사별로 그 큰 스님들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걸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전남 순천 서남사를 비롯해 충청 지역 9개 사찰의 불단 16점과 장엄구 13점의 일제 조사를 진행하며 전남 경북 지역의 19개 사찰을 대상으로 고승 진영 200점에 대해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여말선초 불교 중흥을 위해 앞장섰던 지공화상과 나홍화상, 무학대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달해제가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3대 화상의 진영에 섞인 3.7톤의 범종불사도 이날 회항하고 첫 타종을 하며 최대 가람이었던 회암사지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328년 인도 마가다국의 왕자였던 지공화상이 고려로 건너와 인도의 나란타사를 본떠 266칸의 대가람으로 창건한 양주 회암사. 회암사는 지난 17일 지공화상과 그의 법통을 이은 나홍화상, 무학대사의 수행 성지에서 3대 화상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달의 제를 봉행했습니다. 동방 제1의 대가람이었던 회암사는 사라지고 1828년 3대 화상의 부도와 타피를 기리기 위한 작은 암자로 창건됐던 지금의 회암사를 1922년 당시 봉선사 주지였던 월초 스님이 중창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회암사의 위상과 3대 화상의 부도가 있는 상징성을 언급하며 종단 차원의 달해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에까지 그 관심이 이어져서 추후에는 지공나홍 무학의 3대 화상 달해제는 종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선사 회주 미론 스님은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만물을 기르고 씻기는 물과 같은 불제자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동식물을 다 먹여 살리고 우리도 무릇이 못 살잖아요. 허공도 그렇고. 그렇지만 돈 달라고 안 그래. 네? 또 더럽고 나쁜 걸 가리지 않고 다 씻어줘. 그래서 잘했다고 안 그래. 저임제자는 그렇게 해야. 특히 회암사는 이날 3년여의 범종불사를 회항하고 첫 타종식을 하며 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3대 화상의 정신이 오늘에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3,750kg의 회암사 범종은 지공, 나홍, 무학대사의 진영을 새겨 3대 화상의 수행 성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불사를 회항한 회암사는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도 기원했습니다.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많은 불자님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여법하게 잘 오늘 회항을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등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암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왕실의 원찰이자 국가의 중심 사찰로서 역할을 했던 대가람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범종 소리와 함께 온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 16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안동 웅부공원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스님, 김형동 국회의원,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륜스님은 모든 분들과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밝히는 연등이 안동시의 발전과 상생치유, 희망과 행복을 주는 희망의 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는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등 행렬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사암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 소멸과 국민 건강을 발언하는 봉축탑을 밝혔습니다. 진주 사암연합회는 회장 불암 스님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15일 진주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변에서 5층 석탑 형상의 봉축 등과 아기 부처님 장엄 등을 밝혔습니다.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의 상축을 시작으로 진행된 점등식은 약사정사 진여 스님의 발언문 낭독, 조규일 시장 축사,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여 스님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아무리 험난해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끝이 보이고 있다며 간절한 기도와 정진으로 국태민안과 국민 화합을 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춘천 사암연합회도 지난 17일 7층 석탑 역사문화공원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서 사암연합회장 법선스님, 부회장 월중스님, 청평사 주지 도후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탑을 밝히고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법선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세상 어두운 곳곳을 밝혀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와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4부대중이 마련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춘천시에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경남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향남동 우거리에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연합회장 종목 스님은 지난 17일 열린 점등식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명의 삶을 버리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봉축법어를 설했습니다. 강석주 시장도 부처님 자비광명의 등불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밝고 희망찬 통영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서원했습니다. 점등식은 두타사 주지 자용 스님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발언문을 낭독한 뒤 자비광명의 봉축탑을 도는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회항했습니다. 경남 고성 사암연합회가 지난 16일 송악동 고분군 일대에서 연합회 소속 스님과 지역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합회장 수훈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경주 가문사지 3측 석탑을 본딴 장엄 등에 불을 밝혀 중생의 안락한 일상이 복원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도 고성불교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었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어온 고장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군민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봉축탑 점등, 봉축사, 축사, 점등 발언문, 옥샘 합창단의 축가,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평화의 봉축탑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방역 지침을 준수해 봉행된 봉축 점등식에는 건봉사 주지 현담스님, 금강산사 정담스님, 고성 포교당 원담스님, 한명준 고성군수 등이 동참해 평화의 등불을 밝히고 국가 안정을 발언했습니다. 현담스님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봉축 등을 밝혀 평화의 기운이 온누리에 전해져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건봉사는 봉축탑 점등으로 지역의 봉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재등 행렬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경찰청 산하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장 환성스님과 박종혁 북부경찰서장, 김경열 남부경찰서장, 연합회 합창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종혁 북부경찰서장은 연불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40만 세종시민의 자비와 행복을 서원했습니다. 김경열 남부경찰서장은 오늘 밝힌 연등이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치유의 등불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환성스님은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담고 우리들 무명을 밝히고자 하는 서원의 점등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화려한 연등 행렬이 도심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데요.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제2회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작등을 발굴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른 한지를 한 장 한 장 풀칠에 정성스럽게 붙입니다. 천년 염료를 알록달록 물들인 한지를 정성스럽게 접으면 연꽃이 피어납니다.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한지를 조금만 더 접거나 덜 접어도 삐뚤어집니다. 천태종 대성사가 지난 17일 서원당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2회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단사를 대회하고 이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훌륭한 등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공감을 하고 함께 박수를 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위 공덕심이 발휘되는 이러한 훌륭한 이 부처님 도단이 되도록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 시대에 맞는 창작등을 발굴해 불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사찰 내 6개 지회와 7개 신행단체, 총 13개 팀이 참가해
총 33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부자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덕만들기 행사를 통해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신심이 더욱 돈독하고 한의심이 넘쳐나며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는 참가단체의 작품성에 높은 점수를 두고 창의성과 협동심을 고려했습니다. 단체전 대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의 마음을 모아 세상을 밝히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을 출품한 감로다회가 수상했고, 개인 대상은 이병문 불자가 선정됐습니다. 너와 나 함께 마음 모아서 이런 하나 세상을 밝혀주자 마음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 출품된 오색연등은 봉축 기간 동안 경례 및 법당에 전시대 등의 항연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천년고찰 도봉사가 지난 16일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을 초청해 춘계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도량석을 시작으로 영산제 스님들의 신중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 사부대중은 산신님께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도봉사 주지 후연 스님은 봉사에 힘쓴 신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산신 기도를 통해 귀한 인연 성취가 이뤄지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종 스님은 삼라만상 존재하는 것들은 그대로 부처님이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울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최혜숙님께서 11만 원을, 어미자님께서 10만 원을, 김현길, 임성일, 전지은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황정희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보시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께서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차보경님께서 15만 원을, 박태선, 서상해, 황정희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김광성님 외 다수의 불자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미 그러셨으리 붙잡은 세월이 무색하리니 속박 족쇄라시네 가는 길